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당신과 함께 좀 들여다볼 자료는요. 이광호 작가의 아이에게 동사형 꿈을 꾸게 하라. 여기서 발췌한 내용입니다. 이게 아이들의 잠재력에 대해서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거랑은 좀 다른 꽤 흥미로운 질문을 던지더라고요. 그쵸. 보통 아이들 보면 아직 어른 되려면 멀었네. 뭐 경험도 부족하고 지식도 좀 모자라지. 이렇게 생각하기 쉽잖아요. 네네. 흔히들 그렇게 보죠. 근데 이 자료는 그게 전부가 아니다. 어쩌면 우리가 아이들의 진짜 능력을 놓치고 있는 건 아닐까? 이렇게 묻고 있어요. 맞습니다. 아이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큰 가능성을 이미 가지고 있다. 이런 메시지죠. 네, 그래서 이번 논의는 이 자료를 통해서 아이들을 보는 우리의 그 익숙한 시선 있잖아요. 그걸 한번 같이 점검해 보는 시간이 될 것 같아요. 렌즈를 한번 다시 닦아보는 거군요. 그렇죠. 아이들 안에 있는 그 가능성, 그걸 어떻게 발견하고 또 어떻게 하면 잘 키워줄 수 있을지, 뭐 그런 걸 함께 탐색해 보는 거죠. 아마 당신도 이 이야기 들으시면서 아이들에 대해 어쩌면 뭐 자신의 어릴 적에 대해 새롭게 생각해 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좋습니다. 그럼 이 흥미로운 관점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자료에서 아이들을 씨앗에 비유하고 어는 정원사에 비유하던데 그 비유를 따라가 보면 좀 더 이해가 쉬울 것 같네요. 네, 첫 부분부터가 아주 중요한 것 같아요. 지금까지 아이들은 어른에 비해 미숙하고 영양이 부족한 존재로만 여겨졌다는 그 생각. 여기서부터 깨고 시작하자 이거죠. 네, 물론 뭐 경험이나 지식이 적을 수는 있겠죠. 어른보다야. 그렇죠. 하지만 그게 아이들의 전부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그겁니다. 자료는 아이들이 그냥 부족한 존재가 아니라 이미 훨씬 더 큰 역량과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강조해요. 그러니까 빈 그릇이라서 뭘 채워줘야 하는 게 아니고요. 이미 그 안에 자기만의 뭔가가 있다는 거죠. 씨앗처럼요. 네, 작은 씨앗 안에 이미 거목이 될 가능성이 다 들어있는 것처럼요. 그래서 관점을 결핍에서 가능성으로 옮기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정원사가 씨앗을 보면서 아직 나무가 아니네 하고 불평하는 게 아니라 와, 이 안에 어떤 나무가 자라날까 하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보라는 거네요. 정확합니다. 아이를 가능성 그 자체로 보는 것, 여기서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거죠. 그럼 이런 관점에서 보면 우리가 아이들한테 흔히 하는 질문도 좀 달라져야 할 것 같은데요. 커서 뭐가 되고 싶니? 이거 정말 많이 묻잖아요. 그렇죠. 아주 익숙한 질문이죠. 그럼 보통 의사, 변호사, 선생님 뭐 이런 명사형 답을 기대하게 되고요. 네, 그런데 이 자료는 바로 그 명사형 꿈이 아이의 진짜 마음과는 좀 다를 수 있다. 이렇게 지적해요. 그래요? 아이들의 마음을 좀 더 깊이 들여다보면 특정 직업 이름, 즉 무엇이 되는 것, 비보다도 뭔가 가슴 뛰게 하는 어떤 행위, 즉 무엇을 하는 것, 두에 더 끌린다는 거예요. 아하. 이게 바로 여기서 말하는 동사형 꿈이죠. 예를 들면 그냥 의사가 아니라 아픈 사람을 돕고 싶다. 변호사가 아니라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을 변호하고 싶다. 선생님이 아니라 누군가를 가르치고 싶다는 그 마음 자체. 맞아요. 바로 그거예요. 그런데 그런 동사 안에 아이의 진짜 관심사, 열정, 뭐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 같은 게 숨어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런데 자꾸 어른들이 그래서 직업은 뭐 명사로 말해봐. 이렇게 몰아가면 아이는 자기 안에 그 뜨거운 동사를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모르거나 심지어 내가 이걸 좋아하는 게 맞나? 하고 스스로 의심하게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료에서는 이 동사형 꿈이 사실 명사형 목표보다 훨씬 더 오래가는 열정을 만들어낸다고 암시하고 있거든요. 듣고 보니까 그렇네요. 우리가 뭐가 될래? 라고 묻는 그 순간에 이미 아이의 가능성을 특정 직업 몇 개 안으로 이렇게 딱 가둬버리는 걸 수도 있겠어요. 그렇죠. 아이는 세상을 막 탐험하고 싶어요. 이렇게 동사로 꿈꾸는데 어른은 탐험가 하고 명사로 딱 바꿔버리는 셈이네요. 네, 맞아요. 그래서 자료에서도 아이들에게 자유롭게 동사로 꿈꾸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고요. 정원사가 씨앗한테 넌 꼭 장미여야만 해. 이렇게 강요할 수 없는 거랑 같은 이치죠. 그 씨앗이 가진 자기만의 생명력, 그 동사를 존중해 주자는 겁니다. 그리고 아이들의 그 소위 부족함이라고 하는 거요. 그것도 좀 다르게 보게 되는데요. 경험이 적고 아는 게 적다는 걸 약점이 아니라 오히려 강점으로 볼 수도 있다. 이 제안이 참 신선했어요. 네. 그 점이 정말 중요해요. 백지 같아서 어떤 고정관념 없이 세상을 볼 수 있다고요? 네. 어른들은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들에 대해서 아이들이 근데 왜요?
이렇게 순진하게 묻는 거 있잖아요. 네네, 있죠. 그게 어쩌면 혁신의 시작일 수 있다는 거죠. 기존의 틀에 갇혀 있지 않으니까 그런 질문이 나오는 거고요. 또 지식이 적다는 건 뒤집어 말하면 앞으로 배울 게 정말 많다는 뜻이잖아요. 아, 그렇죠. 세상을 스폰지처럼 흡수할 수 있는 엄청난 성장 잠재력, 그걸 의미하기도 하고요. 부족함을 채워야 할 어떤 구멍으로 보는 게 아니라 새로운 걸 담을 수 있는 빈 공간 혹은 유연함으로 보는 거네요. 관점의 전환이군요. 맞습니다. 정원사 입장에서 보면 아직 어떤 모양으로 자랄지 모르는 그 어린 묘목의 가능성, 뭐 그런 걸까요? 아주 좋은 비유입니다. 아이들의 그런 미숙함처럼 보이는 특성들 있잖아요. 그걸 가능성의 다른 이름으로 읽어주는 것. 그게 바로 어른의 역할이라는 거죠. 그런데 현실에서는 어른들이 자기 경험이나 좀 불안감 같은 걸 아이에게 그대로 투영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아, 많죠. 자료에서도 요즘 세상엔 안정적인 게 최고야. 야, 그거 해서 돈 벌겠니? 뭐 이런 말들로 어른들의 두려움을 아이에게 넘겨주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하더라고요. 안타깝지만 정말 흔한 모습이죠. 내 아이가 좀 힘든 길 안 갔으면 하는 그런 마음에서 나오는 걱정이겠지만 네, 그 마음은 알죠. 문제는 아이가 살아갈 세상은 우리가 살았던 세상이랑은 또 다를 거라는 점이에요. 그래서 자료는 어른의 역할이 아이의 길을 미리 다 설계해주고 포장해주는 게 아니라 아이가 스스로 자기 길을 찾아 나설 때 그 옆에서 든든한 지지자가 되어주는 거라고 강조해요. 아이를 내 소유물이나 뭐 내 인생의 연장선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그 자체로 존중받아야 할 독립적인 존재로 인정해야 한다. 이런 거군요. 네, 우리가 정원사이지 식물의 유전자를 막 바꾸는 과학자는 아니라는 그런 말이네요. 그렇죠. 그리고 이 지지자로서의 역할은 믿음하고 아주 깊이 연결돼요. 자료에서 교육, 에듀케이션의 어원인 라틴어 에듀카쇼를 언급하는데요. 네네, 봤어요. 이게 밖으로 이끌어낸다는 뜻이래요. 아, 단순히 지식을 머릿속에 그냥 집어넣는 인폼 게 아니라 아이 안에 이미 있는 가능성을 발견해서 밖으로 끄집어내도록 돕는 과정이라는 거죠. 와, 이끌어낸다. 지식을 주입하는 게 아니고요. 그럼 뭘 이끌어낼지 알려면 아이 안에 뭐가 있는지 일단 믿고 기다려줘야 하는 거네요. 바로 그겁니다. 정원사는 씨앗이 뭐 장미인지 백합인지 해바라기인지 미리 알 수가 없어요. 그렇죠. 싹이 트고 자라는 걸 보면서 알게 되는 거죠. 어른도 마찬가지예요. 아이 안에 어떤 놀라운 가능성이 숨어 있는지 우리가 어떻게 알겠어요. 그러니까 섣불리 판단하거나 넌 이걸 해야 돼 이렇게 강요하지 말고 그 잠재력이 스스로 드러날 때까지 믿음을 가지고 인내심 있게 물 주고 햇빛 쬐어주고 즉 환경을 만들어주는 역할에 집중해야 한다는 거죠. 이 믿음이 없으면 이끌어내는 교육은 사실 불가능해요. 그 믿음의 중요성을 이야기하면서 아이들에게 실패할 자유를 주십시오. 이 구절이 나오는데 이게 참 마음에 와닿았어요. 아, 그렇죠. 넘어지지 않고는 걷는 법을 배울 수 없듯이 실수나 실패 없이는 성장할 수 없다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많은 어른들이 아이가 넘어질까 봐 너무 조바심을 내죠. 맞아요. 불안하니까. 아이 앞에 있는 모든 돌부리를 미리 다 치워주려고 해요. 그러면 뭐 당장은 안전할지 몰라도 아이는 스스로 돌부리를 피하는 법,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법을 배울 기회를 영영 잃게 되는 거죠. 아, 문제 해결 능력이 자랄 수가 없는 거예요. 오히려 작은 실패들을 경험하면서 아, 넘어져도 괜찮구나. 다시 일어나면 되는구나 하는 그 내면의 힘, 뭐랄까 회복 탄력성 같은 걸 기를 수 있다는 거군요. 맞습니다. 작은 실패는 더 큰 어려움에 대비하는 예방주사 같은 거예요. 때로는 아이가 스스로 그 어려움을 헤쳐나가도록 한 발짝 뒤에서 믿고 지켜봐주는 게 당장 달려가서 도와주는 것보다 훨씬 더 깊은 신뢰의 표현일 수 있고 진짜 도움이 될 수 있어요. 물론 안전이 확보한 범위 안에서요. 이게 아이의 자립심이나 문제 해결 능력을 키우는 아주 핵심적인 방법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아이의 가능성을 믿고 지지해 주려는 노력을 한순간에 그냥 무너뜨리는 아주 강력한 독이 있다고 자리에서 경고하더라고요. 네, 아주 강하게 표현하죠. 바로 비교요. 옆집 누구는 벌써 저만큼 하는데 너는 이런 말이요. 정말 치명적이라고 표현하죠. 아이들은 저마다 다 다른 씨앗이고 각자 자라나는 속도도 방식도 다 다르잖아요. 그렇죠. 어떤 나무는 빨리 자라고 어떤 나무는 더디게 자라지만 뭐 더디게 자란 나무가 더 단단한 속을 가질 수도 있는 것처럼요. 중요한 건 옆집 아이보다 빨리 자라는 게 아니라 어제의 나보다 조금 더 성장하는 것, 이거죠. 남들과의 비교는 아이를 계속 불안하게 만들고
자기 가치를 자꾸 외부 기준에 맞추게 만드는군요. 네. 나는 나만의 속도로 괜찮게 잘하고 있어. 이런 건강한 자기인식을 갖기 어렵게 만들고요. 그렇죠. 비교는 아이가 가진 그 고유한 색깔이나 잠재력을 보지 못하게 눈을 딱 가려버려요. 정원사가 자기 정원의 그 어린 묘목을 옆집의 다 자란 나무랑 비교하면서 실망하는 거랑 똑같아요. 그 아이 자체를, 그 아이만의 성장 과정을 인정하고 격려해 주는 게 중요합니다. 결국 이 모든 이야기의 바탕에는 믿음이라는 게 깔려 있는 것 같아요. 아이에게 필요한 건 뭐 완벽한 어른이 아니라 자신을 믿어주는 단 한 사람이라는 메시지. 이것도 참 인상 깊었어요. 아, 네. 너는 할 수 있어. 네가 있어서 참 좋아. 이런 말들이 아이에게 날개를 달아준다고요. 네, 맞아요. 누군가 나를 정말 굳게 믿어준다는 경험, 이것만큼 강력한 자양분이 또 있을까요? 그러게요. 그 믿음은 아이가 스스로도 몰랐던 자기 안의 힘을 발견하고 용기를 내도록 이끌어주죠. 어른의 진심 어린 말 한마디, 그 믿음의 눈빛 하나가 정말 한 아이의 인생을 바꿀 수도 있어요. 너는 정말 소중한 존재야. 이 메시지를 꾸준히 전하는 것. 이게 아이의 긍정적인 자아상을 만들고 어려움에 맞설 용기를 주는 근본적인 힘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짚어볼 점이 있었는데요. 아이들을 미래를 위한 준비물처럼 대하는 시각에 대한 비판이었어요. 아, 네. 그 부분도 중요하죠. 너도 나중에 크면 다 알게 돼. 라거나 미래의 성공을 위해서 현재의 즐거움이나 관심을 희생하라고 강요하는 그런 태도 말이죠. 맞아요. 아이들은 미래의 어떤 목표를 위해서 현재를 그냥 견뎌내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걸 잊으면 안 돼요. 아이들도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살아가는 소중한 존재라는 점. 아이들의 오늘 하루하루도 그 자체로 의미 있고 존중받아야 하거든요. 미래를 위해서 현재의 행복을 무조건 미루라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오늘 즐겁고 존중받는 경험을 한 아이가 내일도 스스로를 존중하고 또 행복을 찾을 줄 아는 사람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이야기군요. 그렇죠. 아이의 지금을 그 자체로 소중히 여기는 태도가 정말 중요하겠네요. 정원사도 미래의 열매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오늘 햇살 아래서 반짝이는 그 어린 잎의 싱그러움도 즐길 줄 알아야 하는 것처럼요. 정확합니다. 아이들의 현재 감정, 경험을 인정해주고 공감해주는 것, 그것이 건강한 성장의 밑거름이 되는 거죠. 미래를 위한 준비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 과정 자체가 아이에게 의미 있고 즐거울 수 있도록 돕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네, 오늘 우리는 이광호 작가의 글을 통해서 아이들을 바라보는 시각을 좀 새롭게 조명해봤습니다. 아이를 부족한 존재가 아니라 무한한 가능성을 지닌 씨앗으로 두고 또 그 씨앗이 가진 고유한 동사형 꿈을 존중하면서 네,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스스로 자라날 수 있도록 믿고 지지하는 그 정원사의 역할에 대해서 이야기 나눴죠. 네, 그리고 비교라는 독을 경계하고 아이의 지금 이 순간을 소중히 여기는 태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도 다시 한번 확인했고요. 결국 아이를 어떻게 바라보느냐가 아이의 미래를 결정짓는다는 그런 깊은 울림을 주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들이 당신의 주변의 아이들을 이해하고 또 그들의 성장을 돕는데 작은 영감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 자료의 관점에서 당신에게 질문 하나를 좀 남겨보고 싶어요. 아, 네, 뭔가요? 습관처럼 커서 뭐가 될래? 이렇게 묻는 대신에요. 요즘 무엇을 할 때 가장 가슴이 뛰니? 라던가 어떤 일을 할 때 제일 신나고 재밌어? 와 같은 동사형 질문을 한번 던져보는 건 어떨까요? 혹은 아이의 성적이나 결과를 평가하는 대신에 그 안에서 반짝이는 특별한 가능성, 예를 들면 친구를 잘 돕는 마음이라든지 아니면 무언가에 끈기 있게 집중하는 모습 같은 거요. 그런 걸 발견해서 구체적으로 한번 이야기해 주는 건 어떨까? 잠시 시간을 내서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